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박문각에서 교정학과 형사정책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이준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들 4월 5일 날 시험 치르느라고 정말 고생 많았고요. 한 해 1년간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다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문제는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아주 낮게 출제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낮게라고까지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뭐 전반적으로 평이하게 출제가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학습이 된 수험생이라면 본인이 원하는 점수가 다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은 친구들이 합격을 예상하고 연락을 주고받고 있는데 교정학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또 전공 과목인 형사소송법도 평이하게 출제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수험생들의 커트라인 점수가 예상외로 좀 높이 책정이 되는 거 아닌 그런 분위기로 지금 치닫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래도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학습이 됐고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점수가 확보되신 수험생들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체력 준비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자 5월 11일 날 개강할 때 이제 우리 면접 특강 때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간단하게 해설 강의니까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본 수업 때 자세하게 이제 문제를 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교정학은 크게 이제 두 가지 형태로 출제가 되는데 교정학이라는 과목에는 교정학과 그다음에 형사정책이 포함된 형태로 출제가 되는 부분이라는 거는 뭐 다 알고 계실 거고. 자, 근데 전체적인 교정학 부분에 있어서 교정학에서 15문항이 출제가 됐고요. 자, 그다음에 형사정책에서 5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자, 평균적으로 우리가 형사정책에서 보통 7개, 맥스 출제가 될 때 8개까지 출제가 되는데 보통 6개 정도는 출제가 되는 거로 생각을 하는데 자, 올해는 5개가 출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교정학 이론에서 3문항, 그다음에 법령에서 12문항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자, 그중에 법령에서는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자,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지만 형집행법 시행령, 시행규칙 자, 법령 중심의 학습을 이루어지지 않은 수험생이라면은 결코 문제가 쉽게 느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자, 그다음에 형사정책에서는 이론이 3문항 자, 그다음에 자, 법령이 2문항이 출제가 됐는데 이례적으로 여러분들 자, 소년사법 쪽에서 출제가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맨 끝에 20번 지문이 나오는데 자, 20번의 소년법의 박스형의 소년법에 들어가 있는 화해의 권고사항을 가지고 교정 이념의 형태로 찾아가는 방식으로 자, 이해식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종합 패턴의 형태로 하나 출제가 된 게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법령에서는 늘 이야기했던 보호관찰법과 그다음에 치료감호법이 한 문제씩 출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교정학에서는 억지로 끄집어낸다면 자, 구급 쪽에서는 그렇게 많이 출제가 되지 않았었지만 자, 교도관 직무규칙에서 한 문제 직무규칙에서 단독 문제로 한 문제가 출제가 됐고 자, 그다음에 매번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 띄엄띄엄 출제가 되지만 언제든지 출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교도작업법에서 한 문항이 출제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교도관 직무규칙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귀 업무에 관련된 부분을 출제했기 때문에 우리 수험생들이 상당히 좀 부담을 느끼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이 좀 생각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거는 뭐 크게 문제를 보시면은 다 아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전체적인 문제 배열에 있어서는 객관식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 옳은 거를 찾는 거와 그다음에 틀리는 거를 찾는 형태가 되는데 자, 틀리는 거 형태가 15문제 그다음에 자, 옳은 거를 찾는 문제가 5문제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냥 봐서라도 일반적으로 학습이 된 수험생이라면은 자, 70점대 이상은 맞을 수 있게끔 문제 배열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거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억지로 끄집어낸다라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교정학 출제 경향을 보시면은 교정사 그다음에 교정처우 이념, 그다음에 사회내처우 제도의 개념을 물어보는 형태가 출제가 됐다는 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교정사 같은 경우는 제가 수업 시간에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근대적 행형 부분에 대한 거를 꼭 반드시 정리를 하고 가라 그랬는데 역시 근대적 행형에 대한 개념이 출제가 됐고 자, 그다음에 법령에 있어서는 미결 수용자, 그다음에 수용자 권리구제 방안, 그다음에 자,
24년도 개정된 내용에 있어서 여러분들 자 휴일의 작업이 작업 시간 등으로 변경된 부분에 있어서 23년도 7급에 출제가 됐고 24년도 7급에도 출제가 됐던 부분인데 올해 단독 문제로 한 문제 끄집어냈고 자 그다음에 자비구매 물품에 관한 거 출제가 됐고 분류심사 그다음에 교정시설 경비처우급에 있어서는 소득점수 평가 기간 및 방법이랑 그다음에 분류심사 두 가지가 출제가 된 부분이고 자 그다음에 특이점을 하나 또 찾는다고 한다라면은 기후제도에 있어서 기후제도의 요건을 가지고 여러분들 사례형 출제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 사례형 출제 같은 경우도 우리 문제풀이 때 이미 다양하게 경험을 했던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에 특별한 보호 쪽에서 한 문제가 출제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형사정책에 있어서는 자 여러분들이 1번 문제 더군다나 1번 문제의 형사정책에 있어서 자 여러분들 발달범죄론의 쇼베리의 상호작용 이론을 출제하다 보니까 자 1번 문제를 보면서 우리 수험생들이 다소 이거 전체적으로 문제가 어렵게 출제된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자 일부러 자 억지로 제가 굳이 얘기를 한다라면은 쇼베리의 상호작용 이론 정도만 우리 수험생들이 좀 어렵게 좀 느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고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거는 뭐 크게 무리 없이 출제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발달범죄론 하나 그 다음에 억제이론에서 하나, 그 다음에 전환제도, 그 다음에 보호관찰법과 치료감호법 부분이 출제가 됐는데, 자, 보호관찰법 할 때 갱생보호에 대한 부분이 출제가 됐는데, 제가 수업 시간에 우리 9급에서는 보호관찰법의 갱생보호 부분에 대한 거를 매우 좋아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여러분들이 꼭 한번 점검을 다시 한번 해야 된다라고 누차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 관장사무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근데 뭐 지문이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관장사무에 있어서는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관장사무와 자 그다음에 뭐 보호관찰소 관장사무를 자 보호직 수험생들은 반드시 정리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자 교정직 수험생들한테는 그래도 한 번 정도만 정리를 하고 가실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던 부분인데 역시 자 한 문제가 출제가 된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법령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가지고 염두를 해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셔야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은 올해를 자 24년도 7급, 25년도 7급이나 아니면은 26년도 9급을 준비하는 수험생인데 자 이렇게 출제가 됐으니까 문제가 너무 평이하게 출제가 됐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패턴으로 출제가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24년도 같은 경우 9급에는 자 매우 지엽적으로 문장의 자 단어를 바꿔서 출제하는 방식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 현행대로 공부를 준비하시는데 꼼꼼하게 공부를 하시되 자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법령을 중심으로 자 이론을 학습하는 패턴으로 학습 끌고 가야지 좋은 성과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보셔야 됩니다. 특히 더 여러분들 제가 수업 시간에도 누차 얘기하지만 기출문제 달달달달 외워갖고는 절대 될 수 없는 시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여러분들이 염두해서 준비를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에 따른 부분에 있어서 올해 시험이 너무 평이하게 출제가 됐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교정학에 대해서 고득점을 받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빠르게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쇼베리의 상호작용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건데 자 답은 금방 보이실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자 쇼베리의 상호작용 이론 같은 경우는 발달범죄론으로서 범죄 개시는 청소년기 동안에 자 전개됨으로써 사회 유대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뭐 어떻게 되는 거지? 사회 유대가 약화는 비행 청소년들과 유대를 발전시키게 되는 거고 자 이로 인하여 일탈 행동에 관여하게 됨으로써 자 일탈 행동이 빈번해지면은 결국 일반 청소년들과의 관계는 재양립되기 쉽지 않다라는 거 이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쇼베리의 상호작용 이론은 1번이 답이 되는 거고 자 2번의 경우에는 청소년의 비행 경로를 조기 개시와 만기 개시 만기 개시 누구죠 여러분들? 자 패터슨이라는 거 기억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적 반응이 일탈의 특성과
강도를 규정하는 원인이다. 자, 이건 낙인 이론 설명한 거고. 자, 4번에 같은 경우는 사회학습 요소로 차별적 접촉, 그 다음에 차별적 강화, 그 다음에 애착, 모방을 제시했는데 버제스와 에이커시의 자, 차별적 강화 이론으로서 범행의 결과가 보상된다면 범죄는 지속되게 됨으로써 사람의 간섭적인 것보다는 자, 일탈이 더 만족스럽다면은 일탈의 행위를 자, 계속 선택한다는 거. 자, 그렇기 때문에 차별적 접촉, 자, 그 다음에 차별적 강화, 그 다음에 정의, 모방의 형태로서 개인의 범죄를 활동하는 활동을 설명하기 쉬운, 자, 설명하기 위한 개념을 제시한 게 바로 자, 차별적 강화 이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2번부터는 뭐 크게 제가 따로 설명할 부분이 많지 않을 정도로 아주 쉽게 출제가 됐습니다. 미결 수용자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물어봤는데, 자, 답은 1번이 되겠고, 자, 소장은 미결 수용자가 징벌 집행 중인 경우 변호인과의 접견 시간과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자, 여러분들 미결 수용자 변호인과의 접견은 시간과 횟수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자, 형집행법 84조 2항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죠. 자, 그러니까 미결 수용자가 징벌 대상자로서 조사받고 있거나 자, 징벌 집행 중인 경우에도 접견이나 그 다음에 편지 수속, 그 밖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권리 행사를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은 답은 뭐 금방 보이고, 자, 그러면은 미결 수용자 특례 사항에 있어서는 미결 수용자 거실에 있어서는 참관이 금지되며 변호인과의 외부 교통권이 보장되고, 자, 그다음에 공범 시 공범은 분리 수용하는 거고, 자, 그다음에 신청에 의해 작업과 교육과 교합 프로그램이 가능하고, 자, 그다음에 도주 사망 시에는 관계 검사 및 법원에 통보할 수 있다는 거, 이거 기억하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3번은 자, 교도작업법이 출제가 된 부분이고, 자, 교도작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물어봤는데, 자, 여러분들 뭐 크게 많이 보지 않았던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겠지만, 자, 여러분들 금방 눈에 보이시는 거죠? 자, 특별회계는 교도소정이 운영관리합니까? 법무부 장관이 운영관리합니까? 법무부 장관이 운영관리한다는 거 다 알고 계실 거고, 자,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자,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한다는 거. 자, 잉여금의 처리에 대한 부분. 자, 그 다음에 3번 교도작업으로 생산된 제품은 민간 기업 등에 직접 판매할 수 없다. 자, 민간 기업 등에 직접 판매할 수 없습니까? 민간 기업 등에 직접 판매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교도작업 제품의 전시 및 판매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 운영하거나 전자상거래 등의 방법으로 교도작업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라는 거. 자, 여러분들 본 수업 시간에 제가 뭐를 갖고 설명했죠? 보람이몰 같은 경우도 가지고 설명을 했던 부분이라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같은 경우는 뭐 너무나도 많이 나왔던 지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자, 법무부 장관은 교도작업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종류와 수량을 해계년도 개시 2개월이요. 1개월에 대한 부분이죠. 1개월. 자, 그래서 답은 금방 보이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4번은 경비처우급 조정에 대한 설명으로 자, 옳지 않은 형태로 출제됐고, 자, 수업 시간에 누차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기간 및 완료에 대한 부분만 따로 정리해서 밴드에도 올려드렸죠. 반드시 숙지하라고 얘기 드렸죠. 그 부분 출제됐던 부분입니다. 자, 답은 조정된 처우 등급에 따른 처우는 그 조정이 확정된 날부터입니까? 확정된 다음 날부터입니까? 그 조정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한다라는 거. 수업 시간에 수도 얘기한 거죠. 자, 여러분들 다음 날이냐, 그달 초일이냐, 그 다음에 다음 달이냐, 그달이냐, 이거 반드시 보고 가라 했던 부분이죠. 그거 출제됐던 부분입니다. 자, 1번 같은 경우는 자, 형기의 6분의 5에 도달한 자에 대하여 정기재 심사의 경우 경비처우급 상향 조정의 평정소득 점수 기준은 7점 이상이고, 자, 그 다음에 경비처우급 하향 조정의 평정소득 점수 기준은 5점 이하고, 자, 그 다음에 소장은 수용자의 경비처우급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수용자에게 그 사항을 알려야 한다. 자, 여러분들 제가 문제 지문에다가 익힘장, 우리 12월 말에 했던 익힘장 특강의 지문이 모두 나왔던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 전체를 다 적중한, 지문 전체를 적중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역시 이번의 경우에도 익힘장에서 문제 전체를 다 적중했다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자, 3번과 4번의 지문을 자, 익힘장 특강 하루에서 다 모두 적중된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는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죠. 저 정보공개에 청구할 수 있는 정보공개 청구에 있어서는 법무부 장관, 지방교정청장, 그 다음에 소장, 그 다음에 자, 뭐하고 틀이 헷갈리면 안 된다고 그랬죠? 청원에 있어서는 법무부 장관, 그 다음에 관할 지방교정청장, 그 다음에 누구? 순회전공 공무원. 그거 나왔던 문제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냥 한 문제 맞출 수 있게끔 출제된 부분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6번의 경우에는
치료감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물어봤는데, 자, 치료감호 기간이, 자, 형집행 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물어본 부분이고, 자, 1번 같은 경우는, 자, 마약류 중독으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어 치료감호 시설에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의 치료감호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자, 여러분들, 우리 심신상실자, 심신미약자, 심신장애인, 자, 그 다음에 소아성교증, 그 다음에 성적가학증이 자, 정신성적 장애인의 수용기간은 15년이며 시효기간은 10년이고, 자, 그 다음에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대마, 그 밖에 남용되거나 자,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자, 이런 경우에 수용기간은 2년이며 시효기간은 7년이라는 거. 이거 여러분들 과외 수업 시간에도 수백 번도 더 했고 우리 달달달달달달 외웠던 부분이라고 알고 계시죠? 자, 그 다음에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치료감호가 가족료되었을 때 보호관찰 기간. 자, 여러분들 보호관찰법상이랑 헷갈리면 안 된다고 얘기했던 부분 기억나죠? 3년으로 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자, 4번 법무부 장관은 연 2회 이상 치료감호 시설의 운영 및 자, 피치료감호제 등에 대한 처우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자, 운영 실태 점검에 관한 사항이고, 자, 이 지문이 4번 지문 같은 경우는 새롭게 나온 지문이고 기출 지문에 거의 출제가 없었던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3번은 치료감호와 형이 병가된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고, 쌤 기억나요? 여러분들 상태가 안 좋은데 형 집행 먼저 하는 거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자, 그 다음에 이 경우 치료감호의 집행기간은 형 집행기간에서 제외되는 겁니까? 포함되는 겁니까? 포함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답은 금방 보이실 수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7번 같은 경우는 기출만 달달달달 외웠던 친구들은 자, 쉽게 접근할 수 없었던 부분이라고 해서도 생각이 들고, 자, 근대적 행위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거고, 자, 여러분들 지금 작년, 재작년부터 자, 근대적 행위에 대한 부분이 계속해서 출제가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여러 번 걸쳐서 얘기했고, 문제풀이 특강 때도, 자, 익힘장 특강 때도, 자, 근대적 행위에 대한 부분 꼼꼼하게 점검하고 가세요. 이런 얘기 계속 했죠. 그 부분 출제가 된 겁니다. 자, 여러분들 사법권과 행정권, 자, 사법권과 행정법을 분리시킨 거는 자, 어떻게 되는 거지? 자, 재판소 구성법에서 자, 구성법 제정에 따라서 자, 사법권과 행정권이 분리된 부분이죠. 자, 그래서 1895년에 자, 재판소 구성법에 따라서 신체형과 생명형 위주에서 뭐로 자유형 체계로 전환되었고, 자, 감옥 사무의 자, 일원화와 그다음에 미결수와 기결수를 구분하였고, 감옥 규칙과 징역표를 지정한 게 바로 재판소 구성법에 따른 부분입니다. 자, 그럼 감옥 규칙은 1894년에 근대적 형집행법의 효시라고 불려지는 거고, 자, 징역표도 역시 1894년에 자, 분리 및 누진처우 규정을 제정한 거고, 자, 그 다음에 감옥세칙은 1898년대에 자, 여러분들 처우 규정을 두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은 뭐 금방 1번이라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자, 2번 같은 경우는 형법대전은 그 근대 서구의 법체계를 모방한 법전이며 1905년 자 4월에 제정된 거고, 자 그다음에 기후각서에 의해 통감부에서 자 감옥 사무를 관장하였고, 자 기후각서 부분에 대한 게 좀 생소할 수도 있었던 부분인데, 자 한국의 사법권 및 감옥 사무를 일본에 위탁하는 각서를 말하는 거고, 자 그다음에 미 군정기의 재소자 석방 청원제가 실시되었다는 거. 자, 여러분들 미 군정기에 재소자 석방 청원제, 그다음에 우수수용자 석방령, 그다음에 형구 사용의 제한, 그다음에 징벌 제도의 개선 등 조치가 실시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크게 좀 뭐라 해야 될까? 여러분들 그냥 단순하게 그냥 기출을 많이 보셨던 친구들은 7번 문제 같은 경우는 좀 새롭게 느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8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제가 엊그저께 자 승진 강의를 진행하면서 전부 여러분들 승진에서 매우 좋아하는 시행 규칙에 대한 부분이고, 자 공채에서는 거의 출제가 없었던 그런 지문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승진 24년도 승진 문제를 제가 엊그저께 수업을 하면서 다뤘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공채 연도별 기출할 때 24년도 승진 문제 다 풀었을 때 그때 다뤘던 지문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8번의 경우가 억지로 본다라면 조금 힘들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답을 찾는데 크게 무리가 있지는 않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8번 보면 소장은 감염병 유행 등으로 자비구매 물품의 사용이 중지된 경우에는 구매 신청을 자 제한하여야 한다는
자, 필요적입니까? 제한할 수 있다라는 임의적입니까? 제한할 수 있다라는 임의적인 부분이고, 자, 그에 따라서 자비구매, 여러분들 감염병 등에 관한 조치에 따라서 자, 자비구매 음식물의 공급을 중지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자, 그다음에 3번 봅시다. 교정본부장은 자비구매 물품 공급의 교정시설 간 균형 및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공급 물품의 품목 및 그다음에 규격 등에 대한 통일권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자,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여러 번 얘기했지만 뭐라고 얘기했죠? 뭐라고 얘기했죠? 교정본부장 뭐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얘기했죠. 자, 그러니까 답이 아니고 자, 교정본부장이 아니고 누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법무부 장관이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다음에 4번 소장은 공급 제품의 부패, 파손, 규격 미달 그 밖의 사유로 수용자에게 공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정본부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자, 여러분들 소장이 하는 겁니까? 검수관이 하는 겁니까? 4번 지문이 자, 여러분들 새로 개정 신설된 내용으로서 제품의 검수에 관한 부분이고, 자, 검수관은 공급 제품의 부패, 파손, 규격 미달 그 밖의 사유로 수용자에게 공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 소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필요적이라는 거, 검수관이라는 거. 여러분들 자, 4번 지문은 매우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처음 본 지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2번 봅시다. 소장은 교도작업 제품으로서 자비구매 물품으로 적합한 것은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자비구매 물품 공급자를 우선하여 공급할 수 있다라는 우선 공급에 따른 임의적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9번 보겠습니다. 9번. 자, 여러분들 8번, 9번 보겠습니다. 자, 9번은 작업 시간 등에 관한 부분이고, 자, 여러분들 답은 금방 보이시죠? 취사, 청소, 간병 등 교정시설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작업의 1일 작업 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2시간 이내로 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제가 얘기했죠. 이하냐, 이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꼼꼼히 점검하고 가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거고. 자, 1번 휴식, 운동, 식사, 접견 등 실제 작업을 실시하지 않는 시간을 제외한 1일의 작업 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성인에 있어서는 52시간이며 애 새끼들에 대해서는 자, 1일 8시간에 일주에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자, 그다음에 작업장의 운영에 의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휴일, 그다음에 토요일에도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여러분들 취사, 청소, 간병, 그다음에 교정시설 운영 관리에 필요한 작업, 자, 그다음에 공공의 안전이나 그다음에 이익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자, 그다음에 수용자가 신청한 경우, 자, 여러분들 수용자가 신청한 경우를 자, 작년에 자, 어떻게 됐죠? 교도관이 신청한 경우로 바꿔서 냈던 부분이죠. 자, 답은 금방 보이십니다. 자, 10번 억제 이론에 대한 부분이고, 자, 억제, 제지, 그 다음에 예방 이론에 대한 부분이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자, 억제, 제지, 예방에 있어서는 다시 일반 억제와 그 다음에 일반 제지, 그 다음에 일반 예방, 그 다음에 특별 예방 형태로 구분되는 거고, 작년에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구급 보호직에서는 일반 예방의 소극적 일반 예방의 형태도 출제가 됐던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답은 1번이고, 자, 처벌의 엄중성은 자,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처벌의 확실성은 자, 반드시 처벌해야 된다는 개념으로 접근함으로써 자, 처벌받을 확률이 높을수록 결과적으로 처벌이 확실할수록 어떻게 법률 위반의 정도는 줄어들 거라는 가정에서 보는 거고, 자, 4번에 같은 경우는 자, 초기 고전주의 범죄학자들이 범죄 억제에 있어서 가장 강조한 핵심 요소는 신속성입니까? 확실성입니까? 확실성이 되겠죠. 자, 신속성은 어떻게 되는 거지? 빨리 처벌될수록 범죄가 더 많이 제지될 것으로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지, 억제, 예방 이론에 있어서 자, 인간은 합리적인 즐거움과 고통, 그 다음에 이익과 비용을 계산할 줄 아는 이성적 존재이기 때문에 범죄도 인간이 범죄로 인한 이익과 그로 인한 자, 손해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나온 결과로서 이익과 계산을 통해서 자, 범죄 비용이 크면은 범죄 수준은 낮아질 거고, 범죄 비용이 작아지면 그에 따라서 범죄 수준은 높아진다. 이렇게 보는 형태로서 고전주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형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크게 무리 없이 풀 수 있었던 부분이고, 자, 그다음에 11번 같은 경우가 좀 많이 생소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사회복귀 업무. 자,
사회복귀 업무 교도관의 직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풀어봤고, 자, 답은 3번인데, 자, 3번은 수용자가 분류 성적이 우수하고 재범의 우려가 없는 등 가석방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관에게 보고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자, 이거는 누가 하는 거지? 이거는 여러분들 분류심사 업무 교도관이 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 2, 3번이고, 자, 1번 같은 경우는 교육과정 개발 수립 및, 자, 시행에 관한 거로서 수용자의 학력 신장에 필요한 교육과정 개설 계획을 수립하여 소장에게 보고하고 소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는 거. 사실 여러분들 11번 같은 경우는 주로 경체에서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이고 승진, 과거에 승진에서도 출제가 됐던 부분인데, 자, 주로 경체에서 많이 보여지는 이런 형태의 문제 패턴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2번 수용자가 기후 등의 요건에 해당하고 기후 등을 허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 그 사실을 상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기후 등의, 자, 대상자 보고에 관한 사항이고, 자,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교화 상담에 관한 사항으로서 사용 확정자나 사용 선고를 받은 사람이 심리적 안정을 위하여 수시로 상담을 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부 인사와 결연을 주선하여 수용 생활이 안정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거. 자, 그럼 여러분들 이제는 출제가 됐으니까 우리 수험생들이 내년을 7급을 준비하는 수험생과 그 다음에 26년을 준비하시는 수험생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사회복귀 업무 교도관의 직무, 자, 사회복귀 업무 교도관의 직무와, 자, 그 다음에 당연히 여러분들 분류심사 업무 교도관의 직무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사회복귀 업무 교도관의 직무에 있어서의 고유 업무에 있어서는 수용자의, 자, 서신, 아직 개정이 안 됐습니다. 편지 수수로 바뀌었는데 형집행법 봤는데 교도관 직무규칙에는 그대로 서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서신, 집필, 그 다음에 종교와 문화, 그 다음에 수형자의 교육 및 프로그램, 자, 그 다음에 수용자의, 자, 규, 사회 견화, 그 다음에 가족 만남의 집 또는 가족 만남의 날 행사에 관한 부분, 자, 그 다음에 분류심사 업무 교도관의 직무에 있어서는 수용자의 인성, 그 다음에 행동 특성 및, 자, 자질 등의 조사, 측정, 평가, 자, 그 다음에 교육 및 작업의 작성 판정, 자, 그 다음에 수용자의 개별처우 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거, 자, 그 다음에 가석방에 관한 업무를 고유 업무로 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12번 보겠습니다. 12번은 분류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자, 옳지 않은 부분에 대한 거를 물어봤고, 자, 여러분들 12번 역시 뭐 크게, 자, 무리 없이 1, 2, 3번은, 자, 여러분들 1, 2, 3번은 형집행법 59조의 내용으로서 1, 2, 3항에 대한 부분은 그냥 기본적인 사항이고, 자, 그럼 1번 보면은 개념에 대한 부분입니다. 수용자 분류심사는 형이 확정된 경우에 개별처우 계획을 하는 심사와 이렇게 구분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구분에 대한 건 이거는 신입심사가 되는 거죠. 신입심사. 자, 그 다음에 일정한 형기가 지나거나 상벌 또는 그 밖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개별처우 계획을 조정하기 위하여 하는 심사로 구분된다. 자, 이거는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재심사가 되는 거죠, 재심사. 자, 그래서 재심사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눠지지. 어떻게? 정기적으로 하는 정기 재심사와 그 다음에 변화되는 거를 체크하면서 하는, 자, 부정기 재심사로 구분된다는 거. 이거 뭐 아시는 거죠. 자, 대체적으로는 여기가 출제가 돼야 되는데 기본적인 사항을 물어본 형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장은 분류심사를 위하여 수용자를 대상으로 상담 등을 통한 신상에 관한 개별 사안의 조사, 심리, 지능, 적성검사, 그 밖에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는 필요적입니까? 할 수 있다라는 임의적입니까? 할 수 있다라는 임의적이라는 거. 자, 그 다음에 3번, 소장은 분류심사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로부터 필요한 의견을 듣거나 외부 전문가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라는 거. 됐죠? 자, 그 다음에 4번은, 자, 법무부 장관은 수용자를 과학적으로 분류하기 위하여 분류심사를 전담하는 교정시설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라는 거. 됐죠? 자, 여러분들 법무부 장관이 수용자 과학적 분류하기 위하여, 자, 분류심사를 전담하는 교정소를 운영할 경우에는, 자, 지방교정청별로 어떻게 되지? 한 개소 이상의, 자,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거. 여기까지 보셔야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4번 뭐 크게 무리 없이 접근할 수 있었던 부분이고, 되셨죠? 자, 그래서 답도 역시 답은 평이하게 찾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13번은 교정시설에 관한 거를 물어봤던 부분이고, 자, 교정시설에 관한 부분에 대한 거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번 신설하는 교정시설의 수용 인원 및, 자, 수용 인원은 500명 이내에
이내의 규모가 되도록 하여 하나. 자, 그 다음에 자, 교정설의 기능, 위치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규모를 늘릴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보호소년법은 150명이면 어떻게 된다 그랬지? 그 규모를 증대할 수 있다라. 이렇게 헷갈리면 안 된다고 얘기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교정설의 거실, 작업장, 적견이나 그 밖의 수용생활을 위한 설비는 그 목적과 기능에 맞도록 설치되어야 한다는 거. 시설의 규모 및 설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1, 2번은. 자, 그 다음에 3번은 자, 법무부 장관은 교정설의 운영, 교도관의 복무, 수용자 처우 및 인권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자, 매년 1회 이상 교정시설을 순회 점검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순회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순회 점검 나오면은 여러분 다 알죠? 뭐 청원, 그 다음에 소장면담, 그 다음에 창관, 시찰 다 묶어서 한꺼번에 봐야 된다고 얘기해 드렸던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4번, 자, 여러분들 4번에 있어서 위인규정 처음 출제가 됐던 부분이다. 간만에, 진짜 오랜만에 출제했던 부분이고, 자, 여러분들한테 수업 시간에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제가 따로 위인규정 정리해갖고 드렸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걸 통해갖고 여러분들한테 법률에 관한 사항과 대통령령에 관한 사항은 몇 개 안 되니까 그거만 기억하고 나머지에 대한 부분은 그냥 법률용으로 미르라고 얘기했었던 부분 생각나죠? 그 부분에 대한 겁니다.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로 정하는 형태고 교정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을 수 있는 법인의 자격, 그 다음에 교정시설의 시설 기준, 수용 대상자의 선정 기준, 그 다음에 수용자 처우의 기준, 위탁 절차, 국가의 감독,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 법률로 정한다는 거. 자, 이인규정 법률로 정하는 거 딱 두 개뿐이 없죠. 형집행법 자 제10조의 교도관의 직무에 관한 거. 자, 그다음에 요거 17조의 교도소 설치 운영에 관한 자 민간 위탁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 딱 두 개뿐이 없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한 게 출제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14번 문제가 여러분들 자, 14번 문제는 제가 우리 수험생들한테 수업 시간에 수도 없이 얘기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자, 일반규, 자, 규에 있어서는 일반규 요건과 그 다음에 특별규 요건 충 머릿속에 기억을 하는데 도저히 안 되면은 특별규 요건만이라도 반드시 기억을 하라고 얘기를 드렸었던 부분이죠. 자, 근데 그것만 가지고도 여러분들 풀 수 있었던 부분이고 자, 일반규에 있어서는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여러분들? 일반규의 기본 요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규체적 사유에 대한 부분까지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을 가지고 있지만 자, 일반규의 구체적 요건까지 확인을 좀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그거 가지고 그냥 문제 출제했던 부분입니다. 자, 뭐 특별한 부분은 없고 자, 개방체육구 수용자 A. 자, 기본 요건에 있어서는 개방 완화, 그 다음에 일반까지 가능한 부분에서 자, 여러분들 여기 포인트는 뭐죠? 장모의 장례식에 참석. 자, 뭐였지? 특별구 요건 딱 두 가지 여러분들. 사망과 그 다음에 뭐였죠, 여러분들? 혼례라고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가족 알림 규정에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가족 알림 규정은 사망과 위독이라고 얘기했던 부분이고 자, 그거 가지고 찾으면 장모의 장례식 참석이니까 특별규 요건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특별규에 해당이 되고 자, 두 번째는 여러분들 손자의 결혼식 역시 특별규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자, 그 다음에 4번 보면은 완화경비처우급 수용자 D는 두 개의 범죄로 3년의 징역형과 3년과 5년의 징역형을 함께 선고받아 자, 지금 몇 년 여러분들 현재 3년 동안 복역 중인 자로서 해외 유학을 떠나는 딸을 배웅. 자, 여러분들 구체적 요건에 있어서 세부 요건에 있어서 여러분들 어떻게 되어 있지? 자, 입학식, 졸업식, 그다음에 시상식 참석, 출석 수업, 각종 시험 뭐 다 기억나시죠? 그다음에 직계 비속이 입대하거나 해외 유학을 위하여 출국하게 된 때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근데 두 개의 형기는 어떻게 한다? 합산한다고 돼 있죠. 그러면 3에서 5를 더하면은 뭐 처음에 8이 되죠. 8인데 3년 동안이니까 형기의 자, 일반규의 기본 요건에 있어서는 6개월 이상의 자, 형을 집행받은 수용자로서 그 형기의 3분의 1 아시죠? 그 다음에 21년 이상의 유기형 또는 무기형의 경우에는 7년이 지나고 교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선발하는 거죠. 자, 형기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규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자, 그러면 3번 봅시다. 자, C는 2년형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현재 6개월 동안 복역 중인 자로서 본인의 해갑잔치에 참석하기 여러분들 요건은 충족이 되는데 형기가 지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죠? 3분의 1이 지나야 되는데 3분의 1이 지나지 않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금방 확인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15번 보겠습니다. 15번. 자, 15번은 경비등급별 처우. 자, 경비등급별
처우 수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는 건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수도 없이 많이 얘기했죠. 뭐 얘기했죠? 시행규칙,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84조인 물품 지급부터 그다음에 96조인 외부 직업훈련까지 꼼꼼하게 봐야 되고 여기는 시험에 나오면은 뭐가 중심이 될 거다? 처우급이 중심이 될 거다. 이 얘기 계속 드렸었던 부분이죠. 자, 그 부분 출제가 됐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옳은 거 찾는 거고, 자, 중경비 처우급 수용자 여러분들 가족 만남의 집과 가족 만남의 날은 개방과 완화이면서, 자, 어떻게? 자, 개방과 완화이면서,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응? 일반까지 포함이 되는 거죠. 그거 물어본 거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일반 경비 처우급 수용자는 자, 월 2회 이내에 경기 또는 오락회에 참여할 수 있다. 자, 경기 또는 오락회는 일반 경비 처우급 아니죠. 개방과 완화이며 자, 완화 경비 처우급 수용자는 자, 교정시설 밖에서 이루어지는 종교 행사에 참석할 수 없습니까? 참석할 수 있다는 거. 개방, 완화의 수용자에 대해서 교정시설 밖에서 이루어지는 사회견화, 그 다음에 사회봉사, 그 다음에 자신이 신봉하는 종교행사, 그 다음에 자 연극, 영화, 그 밖에 문화공연에 관하여 자 어떻게 활동을 허가할 수 있다라는 거. 그거 나온 거죠. 자, 그래서 4번도 역시 4번은 또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자, 16번 보겠습니다. 사회내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를 물어봤는데, 자, 여러분들 제가 수업 시간에 뭐라 그러죠? 사회봉사는 자, 몸뚱아리로 때우는 거, 수강은 교육받는 거 기억나죠? 배상명령은 돈으로 갚으라는 거 기억나죠? 그겁니다, 그거. 자, 사회내 처우라 하면 수용시설에 수용하는 대신에 사회 내에서 자율적인 생활을 하면서 처우하는 제도로서 자, 사회봉사 명령은 유죄가 인정된 범죄자에게 일정한 시간의 보수를 책정하는 거니까 보수 책정의 무보수 근로활동이죠. 답은 금방 보입니다. 자, 2번 봅시다. 자, 수강명령은 유죄가 인정된 범죄자에게 일정 시간 교육받도록 함으로써 교화 개선을 도모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3번 배상명령은 범죄자가 피해자에게 금전적으로 배상하는 것으로 부금 대신 직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며 집중보호관찰은 일반보호관찰이 범죄자에게 지나치게 관대한 처분이라는 시민의 불만을 불식시키면서 교정시설 과밀 수용에 해소할 수 있다라는 제도. 뭐 금방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17번 보겠습니다. 보호관찰법상 갱생보호. 자, 갱생보호는 제가 누차 얘기했던 부분이고 특히 어디서 더 좋아한다? 부급에서 더 좋아한다라고 얘기 많이 했었던 부분이죠. 그 부분에 대한 겁니다. 자, 1번. 보호관찰소는 갱생보호 사무를 관장한다. 자, 여러분들 보호관찰소 관장사무로서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의 집행, 자, 그 다음에 갱생보호, 그 다음에 위탁된 선도 업무, 그 다음에 교육훈련 및 업무지도, 그 다음에 범죄 예방활동, 그 다음에 관장사무로 규정된 사항에 대한 거를 보호관찰소 관장사무로 두게 되는 거죠. 그에 따른 부분이고 자, 2번 갱생보호 대상자는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숙식 제공, 주거지원,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이라고. 두 번째 지문도 역시 많이 봤던 지문 중에 하나입니다. 명령에 관한 사항. 자, 그 다음에 3번 법무부 장관은 한국 법무보호복지공단을 지휘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경우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 그 다음에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자, 명령에 관한 사항에 대한 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자, 갱생보호 대상자의 적절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용기관의 장에게 수용기관, 가족관계 및 보호자 관계 등 자, 사항을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자, 이 경우에 여러분들 갱생보호 대상자 동의 여부를 물어보는 건데 동의 받아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갱생보호 대상자 수용기관 등의 통보 요청을 말하는 겁니다. 자, 17번 전환제도 보겠습니다. 전환제도의 장단점 부분에 대한 걸 물어본 거고 자, 전환제도로 하는 거는 다이버전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형사사법기관의 통상의 형사 절차를 중단하고 자, 이를 대체하는 절차에 의해서 범죄인을 처우하는 제도로서 자, 낙인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범죄인의 사회복귀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제도를 바로 전환제도라고 하는 겁니다. 자, 기억 금방 보이죠? 경미한 범죄자가 형사사법의 대상이 됨으로써 형사사법망의 확대. 이거는 여러분들 단점이 되겠죠. 단점. 자, 장점에 있어서는 범죄자에 대한 보다 인도적인 처우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낙인 효과를 줄일 수 있고 형사사법기관의 업무량을 줄임으로써 자, 능률성과 신축성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 자, 이런 거를 말하는 거고 단점에 있어서는 사회 통제망의 확대라는
자, 오히려 강화될 우려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 자, 그다음에 재범의 위험성이 증가될 수 있으며, 자, 범죄 원인 제거에는 큰 효과가 없다라고도 비판받고 있으며, 자, 그다음에 형사사법 절차의 창출이라는 비판도 함께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크게 자, 19번 보겠습니다. 자,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여러분들 특별한 보호 나왔네. 특별한 보호. 특별한 보호에서 장애인 수용자와 영감탱이 범죄자인 노인 수용자만 끊어서 출제했던 부분이고 답 금방 보입니다. 자, 장애인 여러분들 자, 특별한 보호에 있어서는 우리 특별한 보호와 그다음에 자, 엄중관리 대상자 같이 보라고 분명히 얘기 드렸죠. 엄중관리 대상자 같이 보는데 자, 9급은 엄중관리 대상자를 선호한다 그랬습니까? 특별한 보호를 더 선호한다 했습니까? 특별한 보호를 더 선호한다고 했죠. 자, 그 특별한 보호에 있어서 여성 수용자, 그 다음에 영감탱이 범죄자인 노인 수용자, 그 다음에 장애인 수용자, 그 다음에 외국인 수용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소년 수용자에 대한 부분을 출제했는데 자, 여기서 볼 때 여러분들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수도 없이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죠? 임의적이냐 필요적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거를 반드시 확인하라고 얘기했던 부분이고 자, 답은 금방 보이죠? 소장은 노인 수용자가 작업을 원하는 준용 규정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경우에는 나이,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해당 수용자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작업을 부과해야 돼. 자, 이 경우 여기는 보안과장으로 나왔네. 이제 보안과장도 설명해야 되겠네요. 자, 여러분들 의무관이죠, 의무관을 뭐로 바꿔서 맨날 낸다고 그랬죠? 제가 교도관으로 바꿔서 낸다고 그랬는데 교도관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이거 교도관의 형태인 보안과장을 자, 얘기했습니다. 금방 보이십니다. 자, 20번 보겠습니다. 20번이 교정처 이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회복적사법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를 물어본 건데 자, 선택지 지문에는 회복적사법에 대한 부분을 물어본 거고 자, 박스에는 소년보호사건의 경우 판사가 소년의 품행을 교정하고 자, 그 다음에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에게 피해 변상 등 피해자와의 화해를 권고할 수 있고 화해가 잘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를 보호처분 결정에 고려할 수 있다. 여러분들 소년법 제25조의 3회 화해 권고에 관한 사항이죠. 화해 권고에 관한 사항이고 이 부분에 대한 거는 회복적사법에 대한 자, 회복적사법에 해당되는 내용이겠죠. 회복적사법은 여러분들 원상회복 생각하고 문제 풀라고 했던 부분 기억나죠? 자, 그래서 범죄로 인한 손해를 복구하기 위해서 중재, 협상, 화합의 방법을 강조함으로써 가해자와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들의 구성원으로 있는 지역사회 자체와의 역할을 강조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강력범죄자는 소년범죄자에게 적합하기 때문에 사회적 무질서를 바로잡는 것과는 무관하다. 자, 이건 무관하지 않은 거죠. 자, 일반적인 형사사법보다는 소년법사법에 중시한 내용을 바로 회복적사법이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진심으로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고 자, 여러분들 그 좋은 결과가 있는 제자들도 있는 것 같고 또한 아쉬움이 배어져 나오는 형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우리는 2차가 체력이고 마지막 3차가 면접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 체력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체력이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23년도의 경우 23년도와 24년도의 경우에는 윗몸 일으키기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받습니다. 22년도의 경우에는 악력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력 준비 꼼꼼하게 잘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면접은 제가 면접 특강 때 교정직 제가 진행하는 면접은 타 학원 수강생이나 타 직렬 수험생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저한테 수업을 들었고 우리 방문각에서 저와 함께 지냈던 수험생만을 위한 우리 교정직만 위한 단독으로 진행되는 강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밴드나 학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 공고문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 그동안 고생 많았고 좋은 성과가 있는 분들은 앞으로 더 멋진 교도관이 되시는 모습을 기대하겠으며 혹시라도 안타깝게 한두 개의 문제로 자, 여러분들 고배 형태를 갖는 수험생들 같은 경우는 재정비 잘 하셔서 다시 한번 도전하실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만드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